Are you prepared to tell us there'll be a new summit with North Korea in the next 60 days? Yeah, they'll be one of the next 60 days. That's the plan. 자,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반출을 중국으로 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외인 점입니다. 잠깐 여태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나 ICBM을 미국으로 반출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주장은 여러 번 했는데 그렇죠. 이걸 중국으로 반출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사실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 ICBM입니다. 사실 집안에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바로 ICBM인데 그럼 이 ICBM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그동안 아마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ICBM을 일단 미국 쪽으로 반출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 북한은 이걸 거부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1차 회담 이후에 북미 협상이 상당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간 타협안이 나왔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ICBM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은 거의 뭐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어떤 중간 단계 타협성, 즉 현재 있는 ICBM을 중국 쪽으로 옮겨서 네. 중국 쪽에서 해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도 좀 어떤 부담이 덜할 것이고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 북한으로부터 ICBM이 일단 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은 보장된 것이다. 네. 아마 그래서 타협점으로서 이 ICBM을 중국 쪽으로 반출하는 안이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일부 연구소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협점이요? 타협점이라고 하기엔 뭔가 찝찝한 구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북한이 어느 나라보다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빼낸 ICBM을 중국에다 갖다 맡긴다라는 건 글쎄요, 그게 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일단 그 북한 ICBM이 중국으로 가는 것 자체는 네. 중국의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북한 ICBM을 중국으로 이제 반출한다. 난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믿을 수 있나요? 중국이 그걸 제대로 해주나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왜 그러면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대하고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그래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일단 북한 군부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유엔 제재를 받아가면서도 겨우겨우 만들어낸 ICBM을 네. 만약에 미국에 준다 그러면 군부나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하.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 독재자 하더라도 내부적인 그런 충격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자선책으로 이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안 박사님,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든 강도가 있었는데 총 버려 그랬더니 같이 도둑질하던 동료에게 총을 갖다 맡기면서 나 총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거의 유사한 그 비교로서 정확히 비교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지난 신년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다자간 협상, 다자간 협력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이미 ICBM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문제가 신년사 전에 중국, 미국 간에 어떤 약간의 딜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말이 많이 반복된 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했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아마 다자간이라는 용어가 그게 이제 ICBM을 중국에 넘기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일단 강도의 선에서 총이든 칼이든 빼내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또 위안을 받는 이런 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네. 만약에 북한 비핵화에도 적용을 한다면 ICBM, 그러니까 운반 수단만 없으면 미국은 좀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서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까지 날아가지 않을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CBM 반출만으로 만약에 이 북한의 비핵화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된다면 네. 이 한국과 이 일본과 같은 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북한 북한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한동안 비핵화 얘기에서 사라졌던 단어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뜻하는 FFVD라는 단어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요, 이 단어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이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핵 문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25년이나 지금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한 방에 해결을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미국도 단계적으로 토막을 쳐서 그때그때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FFVD 상태를 끌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FFVD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미국도 빅딜이 아니라 단계적인 해법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었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민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여기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졌던 FFVD 이 단어가 미 국무부와 중국, 일본과의 회담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건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협상이 처음 시작될 때는 미국이 CVID 입장을 아주 완고하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다음 FFID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 또 이 용어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FFVD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입장들을 분명한 어떤 입장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위치가 보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보내는 메시지가 좀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을 했다가 또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같이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협상이 가지는 문제가 한편으로서는 좀 타협점, 한편으로서는 좀 강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양면 전략을 쓴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의문과 동시에 또 미국이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부정적인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좀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북한에게 더 큰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언론들은 이런 비유를 또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양보, 결심, 인내 시간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북한이 짜내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협상의 용도로 시간을 짜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했군요. 아주 결국은 저렇게 불리한 협상을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1차 미국 정상회담 때도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네. 정상회담 날짜 정해놓고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쫓겨서 불리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6월 말에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날짜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아하. 북한한테 시간에 쫓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현재 그 시간 문제에서 미국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현재 그 미국이 과거에는 일괄 타결해서 한꺼번에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그러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일단 현재 핵을 동결하고 ICBM까지 해서 이걸 1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재 북한이 가지고 만들어놓은 핵탄두를 감축하는 게 2단계로 보고 네. 근데 마지막에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3단계로 봐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현실을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현재 겁이 나는 것은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6월달 이후에는 재선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일단 그 핵 동결만 가지고 북한 그 비핵화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 중에 시간 여유 있는 자가 항상 우위에 점한다라는 얘기가 기본 원칙인데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자꾸 쫓기는 모습을 보이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어떤 중간 단계 타협성, 즉 현재 있는 ICBM을 중국 쪽으로 옮겨서 네. 중국 쪽에서 해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도 좀 어떤 부담이 덜할 것이고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 북한으로부터 ICBM이 일단 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은 보장된 것이다. 네. 아마 그래서 타협점으로서 이 ICBM을 중국 쪽으로 반출하는 안이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일부 연구소의 잠시만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협점이요? 타협점이라고 하기엔 뭔가 찝찝한 구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북한이 어느 나라보다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빼낸 ICBM을 중국에다 갖다 맡긴다라는 건 글쎄요, 그게 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일단 그 북한 ICBM이 중국으로 가는 것 자체는 네. 중국의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북한 ICBM을 중국으로 이제 반출한다. 난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믿을 수 있나요? 중국이 그걸 자, 제대로 해주나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왜 그러면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대하고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그래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일단 북한 군부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유엔 제재를 받아가면서도 겨우겨우 만들어낸 ICBM을 네. 만약에 미국에 준다 그러면 군부나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하.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 독재자 하더라도 내부적인 그런 충격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자선책으로 이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안 박사님,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든 강도가 있었는데 총 버려 그랬더니 같이 도둑질하던 동료에게 총을 갖다 맡기면서 나 총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거의 유사한 그 비교로서 정확히 비교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지난 신년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다자간 협상, 다자간 협력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이미 ICBM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문제가 신년사 전에 중국, 미국 간에 어떤 약간의 딜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말이 많이 반복된 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했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아마 다자간이라는 용어가 그게 이제 ICBM을 중국에 넘기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일단 강도의 선에서 총이든 칼이든 빼내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또 위안을 받는 이런 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네. 만약에 북한 비핵화에도 적용을 한다면 ICBM, 그러니까 운반 수단만 없으면 미국은 좀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서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까지 날아가지 않을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CBM 반출만으로 만약에 이 북한의 비핵화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된다면 네. 이 한국과 이 일본과 같은 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북한 북한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한동안 비핵화 얘기에서 사라졌던 단어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뜻하는 FFVD라는 단어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요, 이 단어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이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핵 문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25년이나 지금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미국도 단계적으로 토막을 쳐서 그때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FFVD 상태를 끌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FFVD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미국도 빅딜이 아니라 단계적인 해법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었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민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여기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졌던 FFVD, 이 단어가 미 국무부와 중국, 일본과의 회담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건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협상이 처음 시작될 때는 미국이 CVID 입장을 아주 완고하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다음 FFID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 또 이 용어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FFVD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입장들을 분명한 어떤 입장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위치가 보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보내는 메시지가 좀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을 했다가 또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같이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협상이 가지는 문제가 한편으로서는 좀 타협점, 한편으로서는 좀 강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양면 전략을 쓴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의문과 동시에 또 미국이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부정적인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좀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북한에게 더 큰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언론들은 이런 비유를 또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양보, 결심, 인내 시간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북한이 짜내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협상의 용도로 시간을 짜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했군요. 결국은 저렇게 불리한 협상을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1차 미국 정상회담 때도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네. 정상회담 날짜 정해놓고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쫓겨서 불리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6월 말에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날짜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아하. 북한한테 시간에 쫓기게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현재 그 시간 문제에서 미국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현재 그 미국이 과거에는 일괄 타결해서 한꺼번에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그러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일단 현재 핵을 동결하고 ICBM까지 해서 이걸 1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재 북한이 가지고 만들어놓은 핵탄두를 감축하는 게 2단계로 보고 네. 근데 마지막에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3단계로 봐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현실을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현재 겁이 나는 것은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6월달 이후에는 재선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일단 그 핵 동결만 가지고 북한 그 비핵화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 중에 시간 여유 있는 자가 항상 우위에 점한다라는 얘기가 기본 원칙인데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자꾸 쫓기는 모습을 보이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